풍선 효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김포 같은 지역에 다시 즉각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하겠다. 보이기만 하면 그럴 바에는 미리 지정하지,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를 6월 19일 날 발표한 국토부에서 발표한 다시 한번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네요. 이번 6월 17일 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포함된 3억 초과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투자가 감소하여도 전세 공급 물량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갭투자 감소는 집주인이 갭투자한 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해당 주택을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국지적 수요 공급에 대한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 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실거주를 희망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전반적인 매매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교과서적인 내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주인이 다른 데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기존 집을 팔지 못하니까 전세자금 회수한다니까 어떻게 해야죠? 이 집을 전세를 나와서 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전세가 하나 비니까, 그죠? 그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자, 전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모르겠어요.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유독 그런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제가 지금 전세 살거든요. 그런데 여유 자금이 있어서요, 갭투자할 아파트 하나만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어느 지역에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안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내 집이 없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갭 투자하실 만큼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집이 한 채 있어, 근데 여유 자금이 생겼어,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증여를 위해서 소액으로라도 한번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거나 내 집이 있는데 여유 자금이 좀 있어, 은행에 넣어놓자니 좀 그렇고 주식은 불안해, 주식은 해본 적도 없어, 나는 부동산이 제일 안전적인 것 같아서 갭 투자 하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 나는 지금 전세도 살고 집도 없는데 갭 투자 할게요, 이런 분들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10분당 한 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한 30명 오시면 그 중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에 대한, 시장 자체를 잘 모르는 거, 국민 의식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집이 있는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이 전세를 나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고객분들 대부분들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방에 전세를 살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겠죠?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해. 이제 이 서울집을 안 팔면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에 살아요. 부산에 사는데 자녀들이 서울 올라와서 취직을 했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녀 혼자 올려보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부산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본인들이 같이 서울에 올라오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명은 집이 있고 한 명은 집이 없어요. 근데 남편은 직장이 세종시고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 서울이야. 근데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세종시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뭐라 그래요, 그거 기러기 왔다 갔다 주말 부부를 할 수는 있는데 같이 살고 싶어서 중간에다 전세를 얻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서 전세를 얻으신 분들이 많지, 전세를 사는데 여유 자금이 많아서 갭 투자한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데 이거를 회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한 국민들에 대한 인식조사 자체가 저는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른다.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전세 살면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전세금 회수할 거니까 집 사지 마세요. 지금 이러는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집을 못 사는 여러 가지 테두리를 2중, 3중, 4중, 5중 막 몇 겹을 쳐서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겹에 걸쳐서 겹겹이 걸쳐져 있는 방어막을 뚫고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방어막 자체들이 잘못된 방어막이라는 거죠. 사실상 답답합니다. 진짜. 자,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서 공공재개발, 용산 정비차 공급 등이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 도심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25만 가구 이상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문제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7만 가구와 서울 수도권 25만 가구가 오늘 내일 만들어지는 거냐고 이게. 물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7만 가구 공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7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완료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고, 자, 서울 7만 가구는 뭐예요? 공공택지가 아니잖아요.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재개발해서 아파트 들어가는 게 2, 3년 안에 끝나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공급이 많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정말 웃긴 얘기 아닙니까? 웃긴 얘기. 그죠? 저는 그래요. 이게. 이러다가 진짜 미운 털 박히면 안 되는데. 자, 두 번째,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 박탈 논란 관련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 기회가 박탈될 것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인터넷에 근데 이런 거를 올리는 사람들이요, 제3자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지금 인터넷에다가 이번 정책이 잘못됐다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부추겨갖고 대리로 올리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걸 인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정부 내용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번 대책을 내 집을 마련해서 입주하는 젊은 층을 비롯한 실수요자에 대해서 규제를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LTV, DTR을 그렇게 강화하고 추가적인 강화를 더 했는데 지금 대출이 더 조금 나오는데 어떻게 전혀 강화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까? 또한 공공분양 및 민연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상향에 대해서 상향 등에 따라 2019년 서울 민연주택 당첨자 중 30,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 달할 정도로 높다.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서울 민영주택 당첨자 30대 비중 높다고 국토부에서 난리 한번 쳤어요. 난리 한 번 친 게 아니라 몇 번을 쳐서 그 사람들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샀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민연주택 당첨자 중 30대들이 그게 다 자기 돈일까요? 그죠? 다 세금, 증여세 뭐 이런 거 내고 다 세금 다 낼 거 내고 부모들이 주는 돈으로 사거나 대출 왕창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15만원, 수도권 30만원 등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 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출의 경우도 파리 대책 이후 실수요자나 요건 충족을 하는 경우 규제 지역 내 LTV 비율을 10%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저리로 지원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모든 내용들이 주택 매매가격 6억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4억 한도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6억 이하. 서울에서 일단 아파트로는 단독 주택도 많지 않겠지만 다세대는 엄청나게 많아요. 주택가격 매매 6억 이하의 다세대는 상당히 많은데 주택가격 6억 이하의 아파트가 얼마 안 돼, 서울에. 그럼 무슨 얘기냐? 내 집 살 사람들은 서울 벗어나서 사세요, 이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 우리 충분히 해주고 있다. 집 사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야? 6억 이상 집은 사지 마라. 6억 이하만 우린 대충 해줄 거다. 그것도 4억까지 최대 해주. 야, 6억에 4억까지니까 얼마나 많이 해주는 거냐. 그런 걸로 토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지역. 신혼부부들이 원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들은요. 직장이 가까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편의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좀 키우기,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지역이 안타깝게 6억 이하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나가서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공공분양 및 민연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혼 7년 이내 자녀가 있는 자여야 됩니다. 자녀가 있는 자. 결혼한 지 7년 있어야지 되고 자녀가 있는 자여야지 되는데 최소 몇 명?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2명 이상 있어야 된다. 요즘 결혼해서 애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자녀를 안 낳는 이유가 비단 이게 그 거주 비용이 높아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자녀를 낳기 힘든 상황이죠. 그죠? 저도 지금 자녀가 둘 있지만 저는 소득이 꽤 높은 편입니다. 꽤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죠. 그냥 많이 높다고 봐요. 그 많고 안 많고는 개인 기준이지만 제 기준으로는 많이 높다고 봐요. 그냥 제 나이의 평균 연령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실 자녀 둘 키우는데도 진짜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들이 아니면 결혼 7년 차 이내인 분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면서 내 집 마련을 한다?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이 공급 기준이 당첨이 되려면 결혼 7년 이내여야지 되고 자녀가 2명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혼인신고일부터 계속적으로 등본상 가족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자금이 없어서 우리 이 캥거루족이라 그러나요? 맞나? 캥거루족? 결혼을 했는데 부모랑 같이 사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죠? 결혼을 했는데 부모랑 같이 사는 자녀들은 절대 특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도 안 되겠죠. 왜? 등본상 아버지 어머님이 집이 있는데 어떻게 청약을 넣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울며 겨자먹기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울며 겨자. 근데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좀 봐줄 수 없나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좀 현실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런 분들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무조건 나와서 독립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되고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9억 미만이어야지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지구 9억 미만, 물론 이제 9억 정도까지는 많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 또 서울에서 좋은 자리는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9억 넘는 게 부지기수예요. 역시 좋은 지역에서는 살 수 없다. 특공으로는. 그죠? 뭐 특별한 케이스들 있죠. 뭐 위례 같은데, 그죠? 공공택지, 마곡지구 이제 없잖아요. 서울에는 앞으로 그런 데가. 뭐 가밀 강북 같은 데 있겠네요. 3기 신도시 같은 데. 그러니까 나가서 살라는 겁니다. 나가서 살아라. 자, 네 번째는 이런 겁니다. 3인가. 이게 아주 넘지 못하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저희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신부 특공이 얼마만큼 어려운지 아실 거예요. 이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 거거든요. 당첨될 확률이.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되는 게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경쟁률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기준을 못 맞춰. 기준을 못 맞춰요. 경쟁률보다는 기준 자체를. 경쟁률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히는 사람도 참 많은데 일반인들이 이 기준을 맞추는 것도 어마어마해. 너무 힘들어. 어떤 기준이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결혼 이내 7년, 자녀 2명 이상, 그리고 뭐 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집이 없어야지 되고 85제곱미터 이하고 투기과열지구에 9억 미만 아파트만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맞췄다 쳐도
자,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요. 666만 5,980원이 넘으면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3인 가구면 자녀가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물론 살 수는 있겠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3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666만 5,980원이 넘으면 공급 기준에서 이미 탈락.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돈을 많이 벌면 안 돼.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특별공급 기준에서 탈락.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요. 747만 1,670원이 넘으면 안 돼.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747만 1,670원이 넘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요. 이게 이게 정말 넘지 못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애당초 그냥 다 포기하는 거죠. 그죠?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거는 소득이 높다라는 거니까.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민영 20%, 국민주택 30%인데, 민영 20%는 뭐, 별로 없죠, 이제. 왜냐면 정부에서 이렇게,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다 막고 있잖아요. 그죠? 이번만 보더라도 뭐, 재건축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2년 거주해야지 되고, 안전진단 왕창 강화시켜버리고, 그죠? 2년 거주하는데 누가 재건축하겠습니까? 거주요건 못 채운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서 얘기한 거, 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은 뭐 어떻게 할 건지. 국민주택에 대한 30%는 이건 다 외곽이니까, 그죠? 이 특별공급 기준, 그러니까 특별공급을 점차 늘린다고 하는데 이 특별공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해봤으니까, 그죠? 수도권, 세 번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관련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자격 신청 부여로,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이게 뭐냐면, 아니, 임대사업자 내라고 본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건축에 대해서 2년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는 거야. 이틀 만에. 이런 발표를 내고 이틀 만에 장기 등록 임대사업자한테 피해가 있구나. 아차, 우리가 이거 놓쳤네. 이거잖아요, 지금. 그죠? 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자녀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자, 이게 또 이게 엄청나게 분쟁의 소지가 많아요.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4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요. 재건축 세 개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하나 갖고 있다고 할게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4년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냥 하나를 샀어. 그게 가격이 확 올랐어요, 지금. 제가 살 때는 기준시가 6억 이하였어요. 85제곱미터에서 6억 이하였어요. 근데 저는 종부세도 안 내, 지금 현재. 왜? 그때 임대사업자 낸 사람은 종부세도 안 내니까. 그죠? 그리고 기존 주택,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또 되게 비싼 주택인데 이것도 비과세야. 그죠? 자, 그러면 세금도 안 내고 임대사업자한테는 재건축 조합원 자격도 인정해준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은 또 비과세야. 그러면 임대 등록 안 한 사람들은, 그죠?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거주하는 주택이고 한 채는 재건축을 사놨어. 근데 이 주택이 거주한 사람은 거주를 안 했다는 이유로 현금 청산 대상에다가 지금 종부세 왕창 두들겨 맞아. 그러면 그 종부세를 지금 왕창 두들겨 맞고 실거주를 안 해서 현금 청산으로 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대. 저희가 이 17일날 이 대책 나온 다음에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에 질의를 하려고 전화를 진짜 한 100번을 했어요. 이틀 동안 100번을 넘게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일단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 5-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국토부 인터넷에 들어가서 답변은 15일 이내에 회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내주질 못해.
아니면 너무 많아서 저희 같은 질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해줄 수도 있겠지만 아휴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골치 아프다. 그래서 어쨌거나 내용은 그거죠. 6월 17일 날 대책을 발표하고 이틀 있다가 지금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안 오를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한번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새로운 집을 살 때는 전세 자금을 회수하겠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전세를 사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갖고 전세 대출금을 받고 집을 사는데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여유 자금을 조금 만들어서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영영 못 살 것 같아서 미리 사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금 앞으로 정령 전세 살라는 거예요. 그쵸? 전세 살라는 거예요. 내 집 사지 말고, 왜?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자금 대출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회수하면 나는 길이 나았는데? 맞잖아요. 그죠? 무엇이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규제지역 미지정에 대한 풍선 효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김포 같은 지역에 다시 즉각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하겠다. 보이기만 하면, 그럴 바에는 미리 지정하지. 그죠? 그리고 앞서 제가 얘기한 지역이 있잖아요. 뭐 이 지역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지역들 지금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만 쏙 빠졌습니다. 앞서 그림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이고 참 아쉽네요. 그죠? 좀 더 좀 꼼꼼하고 세밀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는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6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 중에서요, 뭐, 지금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많은 내용들은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